축산의 산업화와 사료 효율의 개선 필요성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사료 첨가제의 도입을 가속화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제시한 목표는 동물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축산물 생산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성장 촉진제로 사료에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은 생산 매개 변수의 개선과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이용은 항생제에 대한 병원균의 저항성이 증가하게 되었고 축산 제품 및 환경의 항생제 잔류물의 축적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은 2006년 유럽을 시작으로 세계가 동물 사료에 항생제 성장 촉진제 사용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항생제 사용의 제한이 축산업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한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축산의 생산성은 어떤가요? 2021년 발표된 양돈 사료의 항생제 성장 촉진제 첨가 중단이 생산성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한 논문을 통해 항생제 성장 촉진제의 생산성 향상 효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항생제 성장 촉진제의 사용 중단은 분명히 생산성을 저하시킵니다. 그런데 사료 품질을 책임져야 할 사료 회사가 과연 얼마나 이에 대한 대비를 하였을까요? 성장 촉진을 위한 항생제 첨가는 오랫동안 사료 회사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이 금지되면서 원가가 절감되는데 첨가해도 효과가 항생제에 비해 떨어지는 다른 대체제를 사료 회사에서 사료 가격 상승을 감안하고 첨가해 줄까요? 기대할 걸 기대하세요. 사료를 공개 입찰하고 있는 작금 상황에서 넣어주던 것들이 중단되지 않았다면 다행입니다. 그런 조치는 표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보면 항생제 성장 촉진제의 사용 중단은 돼지의 성적을 감소시켰습니다. 항생제 성장 촉진제의 사용과 사용 중단 결과를 비교하면 중단은 그림에서 보듯이 증체량에서 83%가 중앙선 아래 음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즉 증체량이 저하했습니다. 항생제 성장 촉진제의 첨가는 첨가하지 않은 군과 비교했을 때 이유자돈에서 사료 섭취량 2.79%, 증체량 6.57%의 증가를 보였고 육성 비육돈에서 증체량 4.47%, 사료율 5.51%의 향상을 보였습니다. 항생제 첨가의 증체량에 대한 효과는 바시트라신이 23.5%로 가장 좋았으며 타이로신 10.8%, 아빌라마이신이 7.94%로 뒤를 이었습니다. 본 논문을 소개하는 이유는 슈퍼버그의 출현으로 항생제 사용은 단연히 중단되어야 하지만 항생제 사용 중단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과연 어떻게 얼마나 회복시켰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성장 촉진제를 선별하고 첨가해 주어야 할 사료 회사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첨가제 가성비를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분명한 것은 첨가제에 관한 한 우리나라 축산계는 과학적이거나 양심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표 3에서 보듯이 항생제의 첨가 효과가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데 다른 생균제를 비롯한 첨가제들의 가성비를 사료 회사든 학계든 얼마나 확인할 수 있는 시설과 기술이 있는지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 촉진제로 천연 소염제를 알지 못하는 회사나 전문가는 최신 축산 기술을 모르고 있다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축산 기술은 스트레스, 장투과성, 염증, 생산성이 화두입니다. 의사나 제약회사의 목표는 수익입니다. 사료회사의 존립 목적 또한 회사의 이익입니다. 알아야 이용당하지 않습니다.